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를 실전 매매 강의 채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주식시장에서 보다 더 확률 높은 종목들은 존재한다.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도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닌 보다 더 확률 높은 종목들을 공략하기 위한 방법들과 시장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종목들을 다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황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여러분들께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살아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은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작년 7월 달부터 이렇게 하락이 이어져 온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80% 이상 전체 승률로 봤을 때 80% 이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증시에서 이런 80% 수익률을 조금 버린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폭락시장인데요. 이렇게 폭락하는 주식시장,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하락장 아예 예상이 불가능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실제 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요런 타이밍이라든가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현금 비중을 올려야 되는 타이밍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고요. 실제 이 폭락장에서 현금 비중을 올리면서 하락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하락을 피해 갈 수 있었는지 그 전조 현상은 무엇이었고 이 저점 타이밍 하락을 피하고 저점 타이밍을 잡는 비법은 무엇인지 여러분께 하나씩 풀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해당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풀어 드리진 못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들 분들 누구나 굉장히 손쉽게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 핵심 세 가지 정도를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께 영상 보시면서 실전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첫 번째, 우리 주식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떨어진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타이밍이 저점 타이밍이 올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점 타이밍을 알고 싶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바로 신용 물량입니다. 지표추가 이 차트 화면에서 우측 클릭하고 지표 추가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신용 잔고라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종목별 코스닥, 코스피 등등 나오는데요. 뭐 전체 시용 잔고로 보셔도 되고 현재 나는 코스피 위주로 한다면 코스피 위주, 코스닥이면 코스닥, 뭐 전체 신용 잔고를 보고 싶다면 전체 신용 잔고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래 신용 잔고라는 선이 나오고요. 말 그대로 이 투자자들이 신용을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겁니다. 이 신용은 누가 굉장히 많이 사용할까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도 뭐 등등 뭐 다양한 투자들도 사용하지만 개인 투자들이 보통 주로 사용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 신용잔고가 지금 보시나 아시다시피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타이밍들이 있죠. 꺾여 내려가는 타이밍들, 꺾여 내려가는 타이밍들마다 항상 이 급락장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단순하게 잠시 하락했다 반등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급락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 보통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보통 신용 물량은 최대 뭐 기업들마다 뭐 기업의 재무 상태마다 조금씩 다르고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업의 뭐 재무 상태가 좋았을 때 최대 한 3배 정도까지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정도가 있다면 1,000만 원 정도가 있다면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신용 매수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용 매수 물량을 내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3천만 원을 매수했으면 어떤 효과를 가져가냐면 3배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3배, 수익도 3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존에 난 1,000만 원만 투자해서 마이너스 10% 상황이 왔다면 마이너스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00만 원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신용 물량을 사서 마이너스 10%를 똑같이 맞으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 300만 원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결국엔 처음에 보유한 자금이 얼마예요? 1,000만 원 대비해서 3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계좌 대비 3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마이너스 30%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0%만 다행이겠죠. 근데 요즘에 마이너스 30% 그냥 막 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0%를 맞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3천만 원에 30% 대략적으로 900만 원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 원금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30%를 때려 맞아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내 자금이 비해서 마이너스가 너무 심한 상태죠. 그래서 보통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 증권사들은 원래 보통 신용 물량 대출을 보통 이런 증권사들이 해주거든요.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이윤 남겨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융사들이 뭐 은행처럼 은행보다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내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원금 회수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냅뒀다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 수위, 뭐 증권사마다 좀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정 수위, 위험 수위 안에 들어가면 증거금을 더 넣으세요라고 해서 이 돈을 더 넣으라고 지금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돈이 있을 때야 넣겠죠. 근데 돈을 못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일날 아침, 지금 이제 다음날 아침, 뭐 일정 기간을 정해줍니다. 일정 날짜에 아침에 가장 싼 가격에 전량 매도가 강제로 나갑니다. 전량 매도가 강제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가장 싼 가격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히나 여기 신용 물량 개인들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런 개인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신용잔고가 팍팍 줄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을 누가 받아먹느냐? 바로 기관기가 받아먹는다. 기관이 받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외국인도 받아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기관이 기가 막히게 받아먹고요. 이 받아먹은 물량을 가지고 이 단기 반등이 나올 때 팔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여러분께서 보시면 보통 시장의 저점은 언제부터 적어도 형성되냐? 시장이 급락하면서 신용 반대 물량이 직전 고점 대비해서 직전 상승, 직전 하락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11%, 10%, 저는 10%에서 12% 정도를 봅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시장의 저점을 잡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이 물량을 받아 먹어야 돼요? 기관이 물량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시장에 급락이 나올 때 신용 물량 어디 있지? 신용 물량 직전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졌지? 를 확인하면서 10% 이상 떨어졌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여기도 보시면 대략 10% 정도 이상으로 떨어진 순간 대략 13% 정도 떨어졌네요. 떨어지는 순간부터 10%대부터 주목해서 보다가 누가 이 물량을 받아먹을 때 기관계가 적극적으로 물량을 받아먹을 때 그때가 저점이 형성되면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단기 저점이 형성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쭉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최종 저점까지 한 17%, 18%, 19% 정도 떨궜는데요.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떨궜습니다. 대략 19% 정도 떨군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 10%대부터 주목하다가 누가 사주기 시작하면 기관기가 사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매수 타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가 완벽한 저점은 아니겠지만 단기 저점 정도는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 저점이 잡힌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간에서 단기 저점이 잡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신용 물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항상 뭘 확인하면 되냐? 시장 종합이라고 있습니다. 시장 종합이라는 거에서 항상 오늘 당일날 개인들, 외국인, 기관기가 얼마나 매수했고 매도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들 중에서 주식을 누가 기관기가 쓸어 담으면 뭐가 된다? 증시에 단기 저점이 온다. 신용 물량이 10% 이상 털린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관계 수급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가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매매 매수 베팅이 가능해진다. 적어도 하락이 슬슬 멈추고 하락 뒤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횡보 자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횡보의 신호
떨어지다가 횡보의 신호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들 걱정이잖아요. 그죠? 지금 전저점 이탈하면서 좀 추가적인 하락을 할까 봐 걱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횡보세를 보일지 분석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비법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매일매일 시장을 바라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수급입니다. 수급들 중에서 증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뭐 기관계도 물론 수급이 좋겠지만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외국인 수급하고 기관계 수급, 이 수급이 어떻게 될 때 증시는 횡보를 굉장히 많이 하냐면 주식 수급하고 선물 수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정말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이죠.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는 거죠. 주식이고 선물은 뭐냐?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 현재 거래를 하는 건데 뭐 해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긴 하겠지만 방향성이 확실할 때는 한쪽에 베팅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 모두 뭐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매수하겠고요. 그죠? 매수하고요. 그죠? 선물도 어떻게 되냐?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면 매수하겠죠. 그죠?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매도하겠고요. 선물도 매도할 겁니다. 즉 결국 두 개 다 사면은 주식의 상방에 베팅하는 거고 팔면은 주식의 하방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이 수급이 같은 방향성을 보일 때도 있게 특히나 급락장에서는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데요. 최근과도 같이 보시면 외국인이 주식은 팔았어요. 거래소가 코스피거든요. 코스피에서 팔았고 코스닥에서 팔았는데 이상하게 선물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웃기잖아요. 그죠? 웃기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주식은 팔고 있는데 선물은 샀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올라갈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외국인 기관계도요. 증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반대되는 수급이 나옵니다. 주식과 선물이 반대되는 수급이 나오더라. 자, 이런 게 하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5일 중에 총 한 주에 5거래일이죠.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이상 이런 수상한 수급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추가적으로 그 급락을 하는 것이 아닌 현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횡보 자리를 그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게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단기 저점을 잡는 방법과 단기 저점 이후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근데 이 수급이 어떻게 된다면 이 수급이 만약에 주식 선물이 모두 매수가 들어온다면 주식시장이 상승 힘이 강해지는 거고요. 주식시장이 모두 매도가 나온다면 지금 이제 하락 힘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식 시장이 적어도 횡보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주식 선물의 수급이 반대로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직접 매일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웃긴 건 뭐냐?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기관계가 그 주식을 받아 먹고 그죠? 예. 그 기관계가 주식을 받아 먹었는데 선물은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은 매도를 하고 있고 서로 수급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 중간 사이에 뭐 중간에 확실한 이윤을 노리기 위해서 뭐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주고받기도 굉장히 많이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확신 정도는 아니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외국인 수급이 주식은 팔았지만 선물은 사줬기 때문에 이 증시가 물론 완벽하게 저점을 잡은 건 아니지만 저는 얼추 조금 더 떨어졌다가 분명히 반등 자리는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여러분들께서 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이 팁까지 드릴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요. 한 가지 팁을 보시면 뭘 더 보셔야 되냐면 세 번째입니다. 제가 뭐 수급 보는 법, 신용 물량 보는 법, 그리고 두 번째 수급번 외국인 기관 수급번 후 알려드렸죠. 외국인 기관 수급 보는 법 설명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건 뭐냐면 설명드릴 것은 마지막으로 바로 환율을 보라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자, 환율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뭐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건 원, 달러 환율이겠죠. 뭐 보통 뭐 달러 원 환율이 원래 뭐 주식 트레이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보통 많이 부르시는데 뭐 보통 뉴스에는 원 달러 환율이라고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국내 뉴스에서는요. 뭐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익숙하신 대로 불러드릴게요. 어, 원 달러 환율은 저는 굉장히 불편한 순서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원 달러 환율인데요. 이 원 달러 환율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원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한국입니다. 달러는 뭐죠? 미국입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화폐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국가가 얼마나 지금 긍정적인 상태인지 부정적인 상태인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한국이 만약에 되게 잘 나갈 것 같아요. 한국이 굉장히 경제 성장도 잘 나오고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오고 굉장히 회복도 잘할 것 같고 한국의 경제가 탄탄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원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당연히 경제가 잘 나가니까 대한민국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 국내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특히나 외국계 헤지 펀드 굉장히 큰 펀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한국이 잘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원화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요. 그럴 때는 원화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그럼 반대로 어떨까요? 한국이 잘 나가지 않고 한국은 경제가 죽어가고 있고 미국이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시대 그렇죠. 한국도 미국도 다 같이 안 좋은데 그들 중에서 그나마 미국이 훨씬 나은 거예요. 자, 미국이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고요. 상승하겠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겠죠. 이해되셨어요? 아시겠죠? 외국인 투자들은 한국을 떠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환율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까요? 환율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자, 우리나라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환율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보시면 과거부터 치솟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환율이 상승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한국 경제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국 경제가 현재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 알면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추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증시가 횡보를 하더라도 횡보를 똑같이 하더라도 똑같은 횡보가 아닙니다. 한국 증시가 강하다면 횡보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횡보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죠? 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비슷한다. 뭐 국제적으로 그냥 보통이다라고 한다면 제자리에서 횡보할 것이고요. 그죠? 그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똑같이 횡보를 하더라도 우하향 패턴을 그리면서 횡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뭐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간 데는 역시나 한국의 경제가 조금 더 안 좋게 평가받는 것은 역시나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을 꽤 줬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최근 환율이 굉장히 약하고 환율을 완벽하게 진정시키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똑같은 횡보가 나오더라도 조금 더 우하향하는 횡보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증시가 시장이 단기 저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횡보할 때 저가를 이탈하면서 횡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가적인 급락이 어마무시하게 심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결국 빠지다가도 단기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횡보하면서 하락세가 좀 나와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환율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참고하신다면 이 횡보도 상승 횡보인지 그냥 횡보인지 아니면 하락 횡보인지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약하다라고 한다면 현금 보유량을 늘리시거나 뭐 단기 매매를 하실 때에도 굉장히 소액 정도 가지고 거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매매 거래를 하기보다는 좀 더 강해지는 타이밍을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께 뭐 마지막으로 좋은 이야기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예, 여러분들 이제 곧 우리나라 환율이 진정될 만한 타이밍이 오긴 합니다. 저는 7월 19일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때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분명히 붐이 이를 거예요. 실제 나와주고 있죠.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다음 달 이번 달이죠. 뭐 6월 달 기사니까 19일 방한 7월 19일 방한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하나라는 내용이거든요. 실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게 아니면 제 미국 재무장관이 굳이 한국에 올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가 실제 나오는 거죠. 적어도 기대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하향하고 있는 힘없는 이 환율 때문에 힘이 없는 외국계 자금이 적극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우하향하는 횡보 자리에서 19일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적어도 우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횡보를 보일 수 있는 증시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 이야기가 맞는지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적어도 알려드린 부분들 빼놓지 않고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죠? 뭐 근데 환율을 확인하는 방법에서 조금 더 발전하시면 국제 정세를 보시고 환율을 예측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뭐 이걸 열심히 신문 뉴스를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시장의 바닥을 잡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린 거고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왜곡이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활용해 보시는 것 굉장히 많이 추천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슬슬 기회가 다가오는 7월 19일 이후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을 만한 한국 시장 좋은 종목들 역시나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겠죠. 여러분께 스스로 투자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급등 추천주 지금 현재 그 당일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꾸준하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일 상한가 분석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시황글들을 제 말씀들을 이게 정확하게 참고된 이게 뭐 혼자 처음 보면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걸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가 어쩌고 주요 뉴스가 어쩌고 주요 지표가 어쩌고 뭐 오늘 시장 증시도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 직접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오늘 실제 증시가 갭상승 시작했지만 하방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환율이 안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뭐 전일자 상승 종목들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아침에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이런 급락장 자리는 피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시황글 그리고 추천 종목들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는데요. 현재 보시면 벌써 300명이 넘었네요. 그죠? 2022년도 하반기 마지막 100% 급등주 총정리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제가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7월 3일이죠. 곧 있으면은 내일이죠. 이제 지금 현재 업로드된 날짜 바로 다음 날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나눠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요 하트 버튼 꼭 눌러 두시고 계시면 여러분들께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올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자료집까지 꼭 반드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도 계좌 복구한 데는 반드시 이 관련된 업종 테마 종목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꼭 관심 종목으로 쭉 등록해놔야 직접 대응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자료집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과거 자료집들 보시면 어떻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극비 자료라고 해서 저 자료집을 만들어 직접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
요렇게 자료집들을 직접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죠. 요런 자료집들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접속하셔서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시황들 그리고 비법들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틀리고요. 저도 시장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높은 확률은 존재합니다. 그 높은 확률이 80% 이상이 될 때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주어지겠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유는 고수분들이 잘하시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투자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시장에서 지금 하락장만 겪고 계신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도 기본 개념이 잡히면 충분히 하락장 잘 피해가면서 손실률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비법들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항상 유튜브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직접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되고 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채널에서 메인 화면 들어가 보시면 영상에 바로 첫 번째 댓글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면 이렇게 댓글 달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댓글 달아두고 고정 버튼 딱 누르면 되거든요. 고정 버튼 해놓으면 여러분들께서 댓글 창에서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는 삼성 핸드폰입니다. 아이폰 링크 나오니까요. 링크 클릭하시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구글 플레이스토어 공식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 무료 회원 가입하셔서 여러분께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접속하셔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료집들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천 종목들과 시황들 다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지금 현재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유익한 내용들 항상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가장 기본적이지만 심플하게 알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 정말 시장에서 기초 부분들 모두가 알아야 되지만 정말 눈 뜨고 그냥 코 베듯이 당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지식들 꼭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